현재 어찌 보면요, 우리보다 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지난 4월 11일 이후로 보지 못했다,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다소 묘한 말을 했습니다. Spoke about having a sense of what's going on with Kim Jong-un. Can you say whether or not he's in control of his country? I just don't want to comment on it.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I just wish him well.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이동 의원님, 뭐 보지 못했다, 약간 뭐 포착되지 못, 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무사한데 미국의 정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봤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찰 능력으로 충분히 보려면 볼 수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고를 상정한 뉘앙스가 있다고 봐야 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중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20일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또 보니까 북한 지도부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북한과 협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지금 북한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걸 상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좀 받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처럼 누가 되든 이란 단어도 꽤 북한으로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ranspires inside of North Korea with respect to their leadership,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and that's the fully denuclearized,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렇다면 장혜철 평론가님, 위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왜 갑자기 해묵은 비핵화 의제를 폼페이오 장관은 꺼낸 겁니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먼저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의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 사망설까지 불거지면서 기자들이 백악관 브리핑 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반기지 않고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기는 모습을 요 며칠 사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그리고 이러한 방역 문제도 심각한데, 또 다른 변수가 북한에서 불거져서 그 불안성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나 주식시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보에 도움이 안 되니, 우리는 그 사망설보다는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사망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이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을 하자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위중한들, 그리고 위중하지 않고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시간이나 관심 끌기용으로 지금 자맹을 거듭하고 있다 한들, 미국 당국의 목표는 똑같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 오바마 정부와 다르게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이만큼 끌어왔고, 그 덕분에 미국이 안전해진 건 결국 트럼프 행정부 덕이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비핵화라는 단어를 꺼냄으로써 상기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미국은요, 일단 플랜 B, 그러니까 진짜 비상사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찰 자산들과 함께 한반도 인근에 자주 출몰하는 이 전략 무기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일단 좀 짚어볼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죽음의 백조고 잘 아시는 B1B 랜서가 재등장했는데, 이거는 신인근 대표님 직접 취재하신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B1B 랜서 한 대가 동해로 한 400-500km 정도를 이렇게 비행을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2대가 왔어요. 지난번주에는 한 대인데 일주일 만에 2대의 B1B 폭격기가 이 일본 근해로 와서 동북아시아에 머물다가 돌아갔는데, 네. 이것은 어제 시기니만큼 명백하게 이 동북아시아에 흔들리는 안보를 자신들이 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 또 B-52 폭격기가 괌에 상시 배치되어 있다가 그것이 철수하자마자 B-1B가 한 대 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B-1B가 또 2대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어쩌면 B-52가 너무 성급하게 갔지 않은가. 그 B-52 철수를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북한의 이런 유고 사태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신 대표님이 새롭게 내용 취재하신 네. B-1B 랜서가 한반도 인근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애초에 괌으로 다시 B-52가 돌아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도 언제든지 상황이 좀 급변하면 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 B-52가 철수를 할 때는 폭격기는 영구히 미 본토에 주둔한다라는 영구히란 말을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B-52를 영구히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어쩌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 일주일 만에 지금 미 본토에서부터 이렇게 B-1B, B-52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B-1B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B-1B를 미 본토에서부터 이 동북아까지 한번 오면 직접 경비만 부품 뭐 수리 이거 다 빼고 직접 경비만 한 대 20만 달러 들어요. 그러면 지난주 20만 달러 기름값을 쓰고 이번 주에 또 40만 달러 쓰고 한 뭐 5, 6억씩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안보 서비스를 왜 지금 해야 되냐.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것은 북한에 지금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뭐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보가 흔들리고 또 그 북한의 주변국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북중 러시아 이런 데서 혹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꽤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미국 폭격기 3인방, 3총사가 이렇게 계속 한반도를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네. 신 대표님 네.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앞에 B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노이로제가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무섭죠. 예. 그러면 뭐 지휘부까지 정밀 타격한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비난 수위를 높였던 북한이기에 조용한 게 여기서 또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B-1B가 지난 2017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왔을 때 그때 북한이 몰랐어요. 완전히 스트라이커 패키지 해서 참수작전 어떤 그 패키지를 구성해서 북한 인접한 곳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미국은 뭐 대단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번 쇼를 했는데 예. 북한이 몰라주니까 아예 미 공군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어젯밤에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보고 북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분명히 동해로 한번 들어왔고 또 어제는 또 2대가 들어왔고 물론 오늘 이제 뉴스탑10 이 보도를 보고 내일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언론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유고 상황이 생겨서 군인들이 북한 군대가 전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왜냐 북한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 장교가 항상 부대장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대장들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홍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탑에서 모든 것이 지침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탑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떤 행위도 못하는 상태. 하다못해 이런 비난조차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월 뭐 초부터는 거의 지금 북한은 약간의 사실상 정체 상태, 뭐든지 지금 올스톱 상태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최첨단 정찰기들을 한반도 인근에 급파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전투기까지 띄우는 건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손에 쥐어진 핵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신 대표님, 미국이 김정은의 유고에 대해서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나라 지도자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 이 급변하는 사태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 같은 경우는 직전 직책이 뭐냐면 미국 전략사령관이었어요. 바로 예. 미국의 핵무기를 총괄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보직을 바꿔서 합참차장에 가 있는데 저 사람은 김정은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을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수사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제 한 발언이 아니고 지난주에 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지금 상황이 사실은 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존 하이튼 저 합참차장의 말보다는 지금 정치권이나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말들이 더욱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일관적인 말을 보면 특히 이제 협상 그 주체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리더십이 누구든지 우리는 그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을 자꾸 붙인다는 것은 뭐냐? 비핵화를 하는데 즉 이 핵무기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한다라는 것이지 북한의 명목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협상한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저희가 쭉 뭐 한 지난주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잘했는지 어디 있는지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좀 엄청난 문제까지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한반도 상공에는요, 미국의 정찰기도 급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렇게 NLL 인근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드레일이 지금 경기도 강원도를 가로질러 작전 수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미국 전략 자산들, 정찰기, 전투기 뭐 지금 제집 지나들듯이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미국 본토의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인데요. 지금 이제 한반도의 501 정보여단,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에 추가 배속이 된 상태로 지금 이제 계속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서부 전선, 그러니까 경기도 상공에서 대부분의 정찰기들이 탐지 정찰을 하다가 저 가드레일이 며칠 전부터 지금 그 강원도 쪽으로 갔다가 또 한 번은 그 NLL 바다로 나갔다가 들어왔던 적도 있어요. 그 항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그런 것은 지금 북한 전역에서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이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이 축선이 뭐 남북 합해서 다 거의 핵심 군사력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중점적으로 감시를 했는데 이 가드레일이 지금 이제 강원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북한도 이 강원도 지역의 전형군단 지역에서도 5군단 이 지역에서도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청 정찰기까지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 대표님 저 이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뭐 B-1B라든지 B-52 전투기보다 저는 이 감청 정찰기가 더 눈에 띄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도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꽤 목말란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시시각각으로 지금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지금 군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심정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김정은의 어떤 유고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북한군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이권을 또 권력을 뺏겼지 않습니까? 거의 뭐 노동당으로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에 군대가 바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어떤 그 행위를 하진 않을까.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게 바로 북한 급변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청 정찰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RC-12 같은 것을 전방위적으로 보내서 모든 이 북한군들을 전방위적으로 다 감청해 나가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뭐 신변이 상설부터 미국의 군사적인 심상치 않은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안소영님. 네.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 계신 뭐 네 분과도 항상 얘기했지만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가 고비라고 했어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과 관련해서. 네. 근데 지금 벌써 목요일, 뭐 내일 금요일이고 연휴 끝나면은 이제 정말 3주, 4주가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김정은 위중설의 시점을 좀 잡아야 그래서 좀 파악이 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지금 이제 전방에 가드레일이 떴다는 건 전반 군 부대들이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휴민트를 통해 알아본 바에 하면 국경 일대 군사적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 일대 중국 쪽이나 북한 쪽의 군부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일단 사망하지 아직 않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인의 등장, 깜짝 그 쇼를 언제 할 것인가 질문하신 대로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선덕, 약간 원산에서 올라가서 선덕 지역에서 뭐 한 방 쏘든지 또는 해안에서 SLBM을 쏘면서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에는 등장해야 정상이지 다음 주까지 그 침묵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다소 뒤숭숭하다는 보도부터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이 김정은 이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